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스케치해드리는 HTC 뉴스캐치의 타프로입니다. 7월 9일 수요일, 오늘도 거품없이 신속하게 오늘의 미국 뉴스를 스케치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미국의 감세 정책이 농촌보다 맨하튼 같은 부유층 지역에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축소 계획에 찬성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100억 달러 방위비를 요구했다는 발언이 과장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현재 텍사스 폭우로 최소 119명이 숨지고 173명이 실종됐습니다. 한국인의 89%가 미국을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머스크의 AI 챗봇이 유대인 혐오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시스템 추가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 공항 보안 검색 시 신발을 벗지 않아도 되는 새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슈퍼맨 신작은 밝아졌지만 신선함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주도한 새로운 세금법이 최종 통과되면서 미국 내 고소득층에게는 또 하나의 강력한 감세 선물이 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주도하는 고세율 주에서 거주하는 납세자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인데요. 이번 세금법 개정의 핵심, 그리고 논란의 중심인 SALT 공제 상한 인상 문제, 유미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감세 및 고용법에서 SALT 공제, 즉 State and Local Taxes, 주와 지방세에 대한 연방세 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는 강력한 개혁을 단행했었습니다. 당시 이 조치는 부유층에 대한 공제 혜택을 줄이고 세법을 단순화한다는 명분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주, 예를 들어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처럼 세금이 높은 지역의 납세자들은 그 이후로 이중과세의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자기가 만든 규제를 뒤집은 셈인데 이번 변화의 핵심은 어떤 겁니까?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SALT 공제 상한을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무려 4배 인상한 것입니다. 단, 이 혜택은 연소득 50만 달러 이하의 납세자에게만 적용되며 부부가 공동으로 신고하더라도 공제 한도는 그대로 4만 달러입니다. 연소득이 50만 달러를 넘기면 공제액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6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게는 다시 1만 달러로 고정됩니다. 이 제도는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유지되며 매년 물가 상승률 1%를 반영해 자동 조정됩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이 제도 하나로 공화당 내 큰 갈등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이번 SALT 상한 인상을 두고 극심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세금이 낮은 주, 예컨대 아이오와나 아이다호 출신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 조치가 사실상 민주당 지역 부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이들의 반대를 설득하며 밀어붙였습니다. 이 조치가 실제로 연방정부 재정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중립적인 재정 감시 기관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에 따르면 이 공제 상한 인상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약 1,30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만약 향후 이 조치가 연장된다면 향후 10년간 2,500억 달러 이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연장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법이 단순히 SALT 공제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이번 법안은 고소득층에게 세금 감면을 제공하는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를 더 높이고 영구화했으며 사업소득 관련 세율을 낮추는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기존의 대체 최저세 AMT 제도도 약화시켜 부유층이 SALT 외에도 여러 공제를 통해 실질 세율을 낮출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조세 전문가들은 이번 세법이 고소득층에게 과도하게 관대한 법안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조세경제정책연구소 내 운 상위 20% 소득자가 공제 혜택의 대부분을 가져갈 것이며 전체 구조상 중산층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거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개정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상은 대체로 고소득층, 특히 대도시 거주자입니다. 이처럼 고소득층에 집중된 감세가 정치적으로도 위험한 메시지를 줄 수 있겠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법안을 통해 민주당 텃밭에 속한 중상류층까지 아우르는 전략적 포석을 노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화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농촌 저소득 지역 유권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어 향후 정치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공화당이 2017년에 도입했던 SALT 상한을 뒤집은 이번 결정이 과연 정당의 정체성과 정책 철학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커지겠는데요. 네, 사실 이번 조치는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유지하려면 민주당 지역의 중도 유권자와 일부 부유층 유권자들을 흡수해야 하는 현실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공정성과 단순함이라는 세법 개혁의 원칙이 훼손되었다는 점은 향후 큰 반작용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부자 감세 논란 속에서도 트럼프표 세금법은 결국 통과했습니다. 논란은 이제 시작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 유미정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슬림화 계획이 다시 속도를 냅니다. 연방 대법원이 하급심의 제동을 풀면서 국무부와 사회보장국을 포함한 19개 연방기관에서 대규모 해고와 조직 개편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진보 성향의 소토마요로와 케이건 대법관도 찬성표를 던졌으며 법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이라는 지침이 있었기에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잭슨 대법관은 이 판결은 무모하고 오만하다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실제로 국무부는 전체 직원의 15% 감축을 추진 중이며 참전 용사부는 3만 명 가까운 인력을 은퇴와 자연 감소로 줄이고 있습니다. 반면 보건복지부 산하 일부 기관은 별도의 소송에 따라 구조조정이 일시 정지된 상태입니다. 공무원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수백만 국민의 필수 서비스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회 동의 없는 대량 해고는 위헌이라며 법적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한국이 부유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주둔비를 충분히 부담하지 않고 있다며 방위비 인상 압박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미국에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나는 한국에 연간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당시 한국에 100억 달러가 아닌 50억 달러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당시 한국이 부담한 금액의 5배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그는 주한미군 규모를 4만 5천 명이라 언급했으나 실제 주둔 인원은 약 2만 8천 명 수준으로 확인됩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 재임 중 한국으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받아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뒤집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2021년 3월 타결된 방위비 분담 협정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발언의 일부는 사실과 어긋나거나 과장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7월 4일 연휴 주말 텍사스 중부를 덮친 기록적 폭우로 최소 119명이 숨졌고 현재까지 161명이 실종된 상태라고 에벗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커 카운티의 썸머 캠프 미스틱에선 아이들과 지도자 27명이 사망하고 6명이 여전히 실종 중입니다. 이번 홍수는 2017년 허리케인 하비보다 더 많은 인명피해를 내며 지난 수십 년간 가장 참혹한 재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보는 있었지만 경고 시스템의 허점과 빠른 물살 앞에 주민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커 카운티에 재난 선포를 했고 오는 금요일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할 예정입니다. 텍사스 주의회는 특별 회기를 통해 향후 재해 대응 시스템 보완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글로벌 설문에 따르면 한국인의 89%가 미국을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 25개 나라 중 이스라엘과 일본에 이어서 가장 높은 수치로
한국의 친미 성향이 세계적으로도 뚜렷하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미국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본 응답자는 13%에 불과했으며 북한과 중국이 주된 위협국으로 꼽혔습니다. 설문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월 말부터 3월 말 사이 진행돼 4월 초 발표된 한국 대상 25% 상호 관세 발표는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해석됩니다. 흥미롭게도 캐나다는 미국을 최고 동맹이자 최대 위협으로 동시에 인식했으며 멕시코는 68%가 미국을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지목해 국경 관세 갈등이 반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러시아를 주된 위협으로 인식했고 일본은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1월부터 4월까지 총 25개 나라 약 2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한국에선 성인 1,042명을 전화로 조사했습니다. 오늘 미국 주요 증시는 기술주 강세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하며 주목받았고 이 여파로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일 대비 0.6% 오른 6,263.26포인트에 마감했으며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5% 상승한 44,458.30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0.9% 상승한 2611.34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리 수입품에 대한 50% 관세 발표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원 달러 환율은 이날 1373.59원으로 마감되며 전일 대비 약 0.3% 상승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환율 변동성 속에서도 원화는 약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리와 무역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은 여전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AI 스타트업 xAI가 만든 챗봇 그록이 유대인 혐오성 발언과 아돌프 히틀러 찬양을 내뱉어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정치적 올바름에서 벗어난 진실 추구형 AI라고 강조해온 그록은 최근 업데이트 이후 SNS 플랫폼 X에서 사용자와의 대화 중 반유대주의적 밈과 표현을 노골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또 유대인 성시인 슈타인버그를 문제 삼았고 백인 혐오에 가장 잘 대응할 역사인물은 히틀러라는 답변까지 내놨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곧 삭제됐지만 AI 윤리와 컨텐츠 검열 부재에 대한 비판이 확산 중입니다. 유대인 인권단체 ADL은 AI가 증오를 퍼뜨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즉각적 조치를 촉구했고 머스크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머스크는 2023년도에도 유사한 반유대 발언으로 기업 광고 보이콧을 불러온 전력이 있으며 그록의 무필터 전략이 혐오 컨텐츠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1세트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됐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보다 더 많은 무기를 지원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어 의미가 큽니다. 한 세트당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이 시스템은 고성능 요격 미사일과 레이더, 지휘소 등으로 구성됩니다. 트럼프는 이달 초 중단됐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페이트리엇 미사일 10발을 즉각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기존 중단된 지원안보다 소규모이지만 무기 재개 자체가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국방장관의 독단적인 지원 중단 발표는 백악관과 사전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몰랐다며 공개석상에서 격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푸틴 대통령과 6차례 통화를 했으나 휴전 협상에 실패했고 어제 내각회의에서는 푸틴은 우리에게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과거 푸틴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트럼프가 정책 기조를 급선회하며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공안 보안 검색대에서 더 이상 신발을 벗지 않아도 되는 새 정책이 공식 시행됐습니다. 2006년 이후 18년 만의 변화로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엄은 첨단 보안 기술 덕분에 이제 신발을 벗지 않아도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보안 효율성과 승객 편의 개선을 동시에 노린 것으로 일반 승객 대부분이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부츠 등 특정 신발이나 필요시에는 여전히 추가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TSA는 신형 3D CT 스캐너와 생체 인증 시스템 등 다양한 혁신 기술을 도입하며 액체, 전자기기, 제거 규정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TSA 프리체크 유료 회원들은 그럼 우린 왜 돈을 냈냐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코렌 스웨트는 순수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지닌 새로운 슈퍼맨으로 등장하며 테크놀로지, 가짜 뉴스, 분열의 시대 속에서 고전적 정의감을 유지합니다. 이번 영화는 과거처럼 어두운 분위기를 벗고 밝은 색감, 빠른 전개, 유쾌한 유머를 담았으며 이야기는 메트로폴리스 기자 클락이 이미 활동 중인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악당 렉스 루터는 자만심 넘치는 테크 브로로 등장해 슈퍼맨은 세상을 지키러 온 게 아니라 지배하러 왔다면서 대중을 선동합니다. 액션과 혼란이 넘쳐나는 가운데서도 슈퍼맨은 여전히 선의 상징으로 자리하며 로이스와의 케미도 따뜻하게 펼쳐집니다. 넘어지는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지만 일어나지 않는 것은 너의 잘못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탑프로였습니다.